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더 영업에 부스터를 달아드리려고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가용석 휴리스틱까지 했어요.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.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기준점 휴리스틱,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기준점이 미리 설정이 되거나 제시가 되면은 가급적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는 기제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,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요새 나 안보험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는데 안보험 얼마씩 해? 그런데 설계사가 안보험 한 3만원 해요. 싸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막 병력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계 뭐 7만원 8만원 나왔어.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3만원이라는 얘기를 먼저 들어가지고 7, 8만원이 비싸게 느껴져가지고 계약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다시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런데 반대로 고객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. 고객님 전화가 와가지고 저 안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들어요? 그랬는데 여기서 고객님은 이제 좀 나이대랑 그때 병력이 살짝 있으셔가지고 한 7, 8만원 나옵니다. 근데 제가 최대한 저렴한 거 찾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한 4, 5만원 나왔어요. 그러면은 당연히 고객님은 7, 8만원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4, 5만원짜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. 고객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무조건 싸다고만 얘기하면은 실제로 그거보다 가격이 비쌌을 때는 여러분들이 설득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으니까 처음에 기준을 아주 적당하게 잘 들어가는 게 좋다, 이런 뜻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설득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.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직관적인 추론, 휴리스틱을 얘기하는 거고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추론,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논리적인 사람 보험 계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대상들이 공무원, 선생님, 변호사, 또 의사들도 연금 이런 거 좋아하지 그냥 건강보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이런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. 예를 들어 설명을 다 했어.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어떻게 좀 되면서 계약을 할게요 아니면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, 이분들은 설명한 걸 가지가 집으로. 그래서 나를 빼고 혼자 집에서 한번 쫙 봐요. 그러면서 또 꼬치꼬치 뭐 따져보기도 하고 속된 말로 좀 깐다는 느낌으로 따지실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또 다시 만나야 돼. 왜 그러냐면 상품 설명에는 사례, 비유, 예시가 없어요. 그래서 전문가적이고 논리가 좀 세신 분들은 정말 논리 대 논리로 부딪히면은 일이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나 좀 감성을 건드려 가지고 내가 고객님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다, 고객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경험은 더 많으니 챙겨 드릴 때 고객님이 모르시는 것까지 혹은 빼먹은 것까지 제가 챙겨 드릴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대표성 휴리스틱, 이건 뭐냐면은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어.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랑 지금 네가 말하는 내용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좀 체크를 하는 건데, 솔직히 저도 깨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. 근데 화법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, 예를 들면은 우리가 뇌출혈, 뇌졸중 이것만 있고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없으신 고객님들도 있어요.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뇌혈관 질환, 허혈성 심장 질환 좋다고 설명을 다 했어요. 당연히 확률도 높고 탈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당연히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죠. 확률이 높으니까. 근데 고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뇌출혈을 3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뇌출혈에 한 방에 걸리면 3천만 원을 원래를 받는 건데 지금 갈아타면 뇌혈관만 걸려가지고 1,000만 원을 받게 되면 어떡하냐, 원래는 3천을 받는 건데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분은 좀 고정관념 세구나.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. 아니, 확률상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게 1,000만 원이라도 탄다. 만약에 이걸 안 갖고 계시고 뇌출혈만 갖고 계시면은 뇌혈관 걸렸을 때 10원도 못 하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도 고객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방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확률은 적지만. 그러면 나는 원래 3천만 원 탈 수 있었던 건데 1,000만 원밖에 못 하고 보험료는 더 내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.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. 이게 의외로 좀 어렵지 않은 테크닉인데 뭐냐면, 자, 고객님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. 아니면 고객님 또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. 이렇게 그냥 이 말만 던져도 되는데 제가 이걸 그대로 썼어요. 고객님,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 회사에서는 고객님처럼 뇌출혈을 가입하시는 고객님을 좋아할까요?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시는 고객님을 좋아할까요?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고객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뇌출혈을 가입하는 고객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요? 좀 전에는 뇌출혈을 고객님 갖고 계시고 싶어 했고 한 번에 걸렸을 때는 그 돈 더 많이 탄다면서요. 근데 실제로 돈 나가는 거는 뇌출혈이 100%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,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고객님 맞잖아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회사에서 뇌출혈은 이득이고 뇌혈관 질환은 손해입니다. 그 얘기는 고객님이
아까 뭐 3천만 원 내추럴 걸리면 바로 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객님이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. 그 다음에 내추럴 걸리면 당연히 1,000만 원도 더 나온다.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수긍을 했는데 이걸 한 20분 넘게 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감정 휴리스틱.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. 뭐 이 제품하고 뭐 제품 없지만 요거하고 두 개가 있어. 근데 하나는 브랜드고 하나는 생판 모르는 거야. 그리고 기능은 똑같다고 쳐요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? 이거 맞잖아요.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뭐 삼성, LG, 롯데, 한화 등등등 꼭 보험회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제품 파는 회사들은 브랜드가 분명히 있어요. 완벽하게. 왜냐면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좋을 거야. LG에서 만들었으니까 좋을 거야.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제품보다 브랜드를 훨씬 더 브랜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광고가 다 보통 그런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품이 동일하거나 혹은 설령 좀 떨어져도 오히려 브랜드이면은 실제 가치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. 상품의 현재 가치가 5라고 쳐요. 근데 브랜드가 너무 좋네. 그러면은 이 상품의 가치는 5지만 실제로 고객은 7이나 8 정도의 가치를 매기면서 돈을 좀 더 내고 사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사실 명품 같은 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어떤 뭐 가죽이라고 쳐요. 뭐 명품 가방이면 이제 가죽을 쓰잖아요. 그러면 그 똑같은 가죽을 다른 제품에 사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맞잖아요. 그다음 여러분 등산복 있잖아요. 등산복도 이제 아웃도어 상품들 중에 브랜드가 높은 상품들은 막 수십만 원씩 하잖아요. 100도 넘어가고. 근데 그 밑에 단계 큰 기업에다 납품한 하청업체들이 있어요. 근데 재료는 똑같아. 근데 거기는 또 싸게 팔 수가 있지. 왜냐면 브랜드가 좀 약하니까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좀 돼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브랜드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고객님들이 여러분들 브랜드 플러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상품보다 가치를 높여가지고 좀 흔쾌히 사거나 조금 가격이 높아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. 휴리스틱 중에 굉장히 하이테크닉이 하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젊은 분이 진짜 돈을 아끼고 막 한 1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BMW 5 시리즈를 하나 샀어요.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. 나이가 한 30 한 전후 정도 됐었을 때.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누가 BMW 사냐 요새 벤츠를 사든가 아우디를 샀어야지.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BMW 산 친구는 개거품을 물게 돼 있어요. 야 무슨 소리야 인마. BMW가 벤츠 보다 이런 게 더 좋고 이런 게 더 좋고 아우디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없는 말도 지어내. 막 연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BMW고 부정확한 얘기들 막 하면서 자기가 원래 좋아서 샀던 이 감정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막 그냥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해요. 내가 산 거 자체를 깠다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니까. 그러면은 그 또 친구는 아 그럼 또 BMW가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BMW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BMW로 팔아놓고 그 고객이 알아서 다른 사람까지 설득한 효과가 돼 있는 거지. 그래서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급스러운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. 홍보 효과가 자연스레 있는 거.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를 또 운영하고 주장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 설계사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조금 어렵게 일하는 설계사들이랑 비교를 당하면 우리 설계사님 솔직히 좀 기분 나쁠 거예요. 왜냐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저평가하거나 우리 회사를 저평가한다 그러면은 대신해서 아마 설득을 할 거예요. 우리 설계사님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회사도 좀 예쁘게 꾸미고 또 설계사님들도 이왕이면 어디 가서 품격 있게 행동하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좋은 것들도 많이 해드린 이유가 좀 거기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휴리스틱을 정리를 하자면 자 보세요.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서 사실상 상품을 구매한다는 거 이해하셨죠? 근데 여러분들은 생산자예요, 소비자예요? 생산자예요. 여러분들도 판매를 하시는 분이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를 말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을 해야지. 근데 솔직히 우리 설계사님들도 뭐 구매할 때 사실 똑같이 당해요. 사실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사고 이렇게 똑같이 당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실제로 부자들 있잖아. 부자들이라고 뭐 온몸에 막 명품이라든가 막 좋은 거 칭칭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. 그게 다 쓸데없는 마케팅 때문에 샀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알고 본인들은 알뜰한 쇼핑, 알뜰한 지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크로스 신고 다니고. 제 고객님 중에 진짜 재산 많은데 그분은 꼭 그 마트를 저녁 때만 가요. 이마트 이런 데를. 왜 그러냐면 저녁 때 세일하거든. 그거 어차피 하루 이틀 놔둬다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낮에 가가지고 비싼 걸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활용하셔라,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이티켓 클로징. 이거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,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험은 이제 0에서 한 10
10까지 구매 욕구가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보험 계약을 할까요? 한 7에서 8 정도 구매 욕구가 생기면은 보험 계약을 해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0이나 1 수준이에요. 평상시에 나 보험 가입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? 없단 말이에요. 누군가 와서 막 좋다 어쩌다 하면서 떠들어 줘야 그때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가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. 근데 성격이 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0에서 1밖에 안 되는데 바로 7, 8단계에서 사인하는 듯이 거기를 너무 푸시를 하게 되면 고객은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즉 고객님이 그냥 가늠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 고객님은 보험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, 관심이 있었다, 이런 것들을 보고 고객님이 지금 관심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은 고객님이 구매 욕구를 한 3, 4 정도만 올리겠다.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한 5, 6 정도 올리겠다. 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이제 7, 8 됐으니까 그때는 사인한다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물론 고객님은 어디서 설명 다 듣고 이미 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어. 구매 욕구가 막 6 정도 올라와 있어. 그럼 제가 조금만 해도 또 되는 거죠. DB 영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조금 하시는데 꼭 처음에 가서 계약해야지 잘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, 물론 잘하는 거 맞는데 그게 나중에 좀 유지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거를 2번, 3번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계약이 좀 단단해지고 소외까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 한 번 먹은 사람이랑 밥 2번, 3번, 4번, 5번, 10번 먹은 사람이랑 누가 더 친한 사람? 밥 10번 먹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. 근데 한 번 먹고 친해지려니까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상대방 그냥 밥 한 번 먹었을 뿐인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9나 10은 뭐냐? 9나 10은 솔직히 막 당장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또 계약이 잘 안 되는데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유방암 같은 거 이제 걸리면 멍울이 잡히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진단을 안 받았지만 유방암 같아. 그런 경우는 본인이 막 더 가입하려고 그래. 그 다음에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직 병원에는 안 갔지만 진짜 참고 있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이 9나 10.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, 질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9나 10인 거고,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막상 가입하려 그러면 또 계약이 안 들어가져요. 예, 병력 때문에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이나 빵, 1, 2, 3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좀 올려나가면 된다. 그러다가 7, 8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스틱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사람을 이제 설득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단순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의외성, 구체성, 신뢰성, 감성, 스토리,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무조건 구매한다는 뜻인데, 단순한 게 되게 중요한데,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어려워요.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까 사례를 들고 막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면 알수록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설명하는 양이나 뭐 이런 게 또 너무 많아지니까 고객 입장에서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. 단순하게.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요.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있잖아. 유튜브도 얻은 걸 많이 봐요. 쇼츠, 짧은 영상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. 막 2시간짜리, 3시간짜리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? 안 본단 말이야. 그래서 실제로 쇼츠나 짧은 영상을 잘 만드는 데가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. 예, 긴 영상보다. 똑같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의외성. 사람은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 기대보다 높지 않아도 약간 의외면 이런 게 좋아.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설계사로서 고객을 만나러 갔었을 때 고객님께서 와, 우리 설계사 만난다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.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보험하는 사람 안 오나 보다, 이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하잖아요. 근데 딱 나타났는데 옷도 잘 입고 코드도 진짜 멀쩡하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의외인 거예요. 난 설계사들 이미지를 이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또릿또릿하고 명확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냐?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지. 그 다음에 뭐 설명할 때 구체성. 구체성은 사례 비유 예시가 제일 좋아요. 보험 자체로만 설명하게 되면 거의 다 못 알아들어요. 저도 예를 들면 녹색 성장이니 기후변화니 이런 얘기는 제가 못 알아들어요. 빅데이터니 저도 못 알아들어요. 근데 이런 걸 사례 비유 예시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지. 구체적이지 않으면 추상적인 건데 이런 거는 잘 못 알아들어요. 그 다음에 신뢰. 신뢰는 이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나? 당연히 사자 느낌 없이 신뢰감 있게 설명해야 돼. 신뢰감 있게. 조금이라도 말하는 와중에 약간 사자 느낌. 뭐 예를 들면 고객님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치면요 고객님이 이득이에요. 이런 말 말고 이런 게 이렇게 정석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 안에서 하셔야지, 이거 넘어가면 오히려 위험해요. 이런 게 신뢰감이 있는 거지. 뭐 고객님이 아무리 이득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보험 사기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못 간다 라는 거고, 이제 감성이 담긴 메시지나 이런 행동하는 게 좋은 게, 우리가 선물을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선물이 있어요. 그것까지 다 설명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는데, 편지를 쓴다든가 선물을 사는데 예를 들면 고객님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나 어떤 특정 상품을 좋아했었다 하는데 그걸 나중에 기억했다 사준다든가,
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라고 칠게요. 그냥 편안하게. 여자친구가 어디를 그냥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데 아, 나 저런 귀걸이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생일 선물 때 그런 걸 사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느낌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고객님이 훨씬 더 똑같은 선물이면 감동을 받겠죠. 그 다음에 스토리, 이건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지라 말을 했는데,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억의 빚이 있었고 진짜 거지 같은 데서 살다가 보험료 시작하면서 빚을 다 깎고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고 이런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나름 잘 살고 있어요.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무슨 뭐가 있었고 사망보험금이 나갔고 뭐 내 사망보험금이 9시 뉴스에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까먹어.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는 거는 다 까먹는데 스토리가 있는 건 안 까먹어요. 제가 예를 들어 리크루팅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직하는 이유가 또 나름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건 저도 안 까먹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그거 해결되셨냐 뭐 어떻게 됐냐 뭐 등등등 하다 보면 서로 좀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됐어.